부과는 조건과 대안이죠. 그러면 요거는 당사자가 부과해야 되겠네. 요거는 쌍방이 일반. 쌍방. 요거는 일반. 불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취소권에는 조건과 대안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지금 요 형성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가 쭉 나왔다고. 근데 봐봐요. 민법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뭐예요? 항상 한 문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깔끔하게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한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민법은 실타래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학교론 같은 건 어때? 학교는 이거 봐라. 딱, 달락달락 떨어져 있거든. 달락달락 떨어져 있거든. 근데 지적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초창기에. 지적은 달락달락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 등기법은 처음부터 뭐에 끝까지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 문제 풀 때 뭐라는 거예요? 민법 문제 풀 때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건이 읽어봐요. 형성권, 한강권 딱 쳐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한다 밑줄을 딱 끊어요. 자, 보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 우리 민청에서 배웠죠. 여식, 불여식, 불여식.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취소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나도 할 수 있죠. 서면도 할 수 있고. 근데 봐봐요. 공문을 어떻게 하는 사람? 취소권은 뭐예요? 취소권은 불여식, 불여식. 그러면 취소권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자비라는 걸 단어를 가져왔어요. 저도 지하철 타고 오면 무슨 생각? 자, 오늘은 누가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오면서 온다. 그러면 생각을 막 하니까 옆 사람들이 다 피해요. 왜 피할까요? 왜 피할까요? 정신병자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러면 옆에 가방을 뚝 보게 되니까 편안하게 옵니다. 편안하게. 그러면 만약에 지하철 편안하게 타고 그러면 지하철 타자마자 감 빽질러요. 그러면 다 피해. 그러면 놀라가게. 그럼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자체.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도 요령이 필요하고, 편안하게 오려면 요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령이 필요해요. 요령. 한번 순간적으로 미친 짓 하고 그러면 사람이 다 피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다? 불여식행위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죠. 그러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지. 판례는 그러면 여식, 불여식. 그렇죠? 그러면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취소의 의사표시 특별히 재판상 행위 지문을 요구되는 경우 이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큰 문제는 없네. 자, 그러면 불여식이랑 이 판례의 취지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 읽어봐요. 자, 여기 써봐요.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 그럼 봐봐요. 작년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수강생, 떨어진 수강생이 한 분 계셔요. 이러면 안 밝히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상대방이 어딨냐? 요거 한번 읽어봐. 그 상대방. 요거. 그 상대방. 여기 줄쳐놔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직접 상대방. 그죠? 그러니까, 에워놓고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직접 상대방이 어디 나옵니까? 아니, 그 상대방이 직접 상대방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직접 상대방에 대한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요소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지만 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한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민총이 왜 오래 걸리느냐? 민총을 알아야 물권법이 배우게 되고 계약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민총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음밭에서는 어디부터 배우고 싶어요? 계약법부터 먼저 배우고 물권법으로 넘어와서 민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계약법을 먼저 하면 또 꼴통 소리 들어.
꼴통소리.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정식은 물권과 계약법의 공통점을 끌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뭐부터 해야 돼? 계약법,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그 다음에 민법 정식. 이렇게 끌고 와야 정상적이에요. 서울대학교도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제가 하면 뭐예요? 또 꼴통소리더라, 꼴통소리. 사이코라고 듣거든.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부터 끊어야 돼? 맨날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나가야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 원래 저도 여기서 계약법부터 하고 싶어요. 계약법하고 물권법하고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럼 다른 선생님이 민총부터 하니까 뭐예요? 저도 뭐예요? 민총부터 한다고. 원래는 계약법, 물권법, 민법 정식, 그 다음 민사특별법. 그렇게 와야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서의 상대방은 여기 그 상대방 용어리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고 직접 상대방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전덕자. 전덕자는 뭐예요?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그럼 전덕자한테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한테만? 직접 상대방. 장년에 출제된 지문이네. 자, 전덕자는 그러면 전덕자를 세대로 걸쳐봐요. 뭘까요? 제3자잖아, 제3자. 그럼 작년은 전덕자로 안 나오고 뭐예요? 제3자로 나왔죠. 참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뭐예요? 괴로워하고, 지금 뭐예요? 방황을 하고, 뭐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아프고, 그렇죠. 아프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자, 바로 3번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1번 취소는 어때요? 자, 옆에 봤어요. 읽어봐요. 명문규정. 명문규정이 뭐예요? 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뭐예요? 학자들이 말 많아져도. 말 많죠. 그렇죠? 그럼 판례도 하나 판시를 해놔야 되겠네. 그러면 써요.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그러면 일부 취소도 마찬가지야. 전부가 취소사이야. 근데 가본성이 있고, 뭐예요? 가본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뭐다?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취소, 일부 무효. 달라요. 그러면 일부 취소는 명분 규정이 없으니까 판례가 판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뭐예요? 준용. 준용이 뭐예요? 그대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부 무효의 법리 전체에 보였으니까 뭐예요? 일부 무효는 전부가 무효죠. 전부 무효. 그러면, 자, 그러면 가분성, 나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줄잖아요. 분할 가능성. 그죠. 여기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가능. 그죠.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우리가 줄쳐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뭐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는 자,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그대로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취소의 효과는 자, 취소 효과.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취소 효과는 어때요? 시험 나가면 막 시간이 쫓아오니까 막 헷갈려. 이게 소고편지, 이게 장례음인지. 자, 취소 효과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자, 뭐예요? 소고표.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 발생해. 근데 반환 범위는 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선이 악이. 선의는 현전 이익이야. 자, 악의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까지 배상해줘야 돼. 자,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권 민법 74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어. 자, 민법 141조 단서에 뭐라고 써놨느냐? 능력자는 자, 선화 불문하고 뭐예요? 현전 이익까지.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고 완전히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옆에다 딱 써놓고 이제 시계를 읽을 때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취소, 그러면 소급표라고 그러는데, 소급표가 막상 시험장에 잘 보이지가 않아. 소급표는 처음부터. 그 다음 뭐예요?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자, 계약은 어때요? 계약 체결식. 그렇죠. 계약 체결식.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이게 소급표라는 거야. 소급표. 자, 일단 유예했어요, 안 했어요? 유예했죠. 그럼 유예했잖아.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시키잖아. 다시 그러면 운이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그렇죠. 그러면 소급표의 반대말은 뭘까요? 장래요. 그러면 장래는 앞으로. 무효행위 주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죠. 그러면 주인 한때로부터. 그럼 무효행위 주인은 그러면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를 주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 이미 그러면 상대적 취소와 뭐예요? 상대적 취소와 상대적 무효에서만 무효행위 주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무슨 취소죠? 절대적 취소. 그러면 주인이 돼야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돼서, 자, 소급표와 부당이득, 그러면 이제 취소의 효과. 자, 처음부터 형광펜 전환.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자, 다만, 대한능력자는 뭐예요? 받은 이익이, 현존 형광펜 전환하고 가로 읽었어요.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을 뭐예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배상해 주면 돼.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어때? 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써야 돼. 그러면 생활비는 어차피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들어갈 돈이죠. 그러면 현존 이익으로 본다는 게 판례 취지라는 거야. 자, 학용품을 샀어요. 그러면 학용품도 돌려줘야 돼. 무슨 이익이니까? 현존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다 써야 돼. 자, 그래서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행간편을 딱 무슨요? 소급표.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취소에는 절대적이지만 자기 강박 착오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그러면 선의 제3적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그래서 무슨요? 소급표. 다시 한번 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주의사항이 아마 책자에 있을 거예요. 다만 A적으로 근로계약의 취소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과거로 가서 무효화 시키면 어때?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종종 우리 판례에서 뜨니까 근로계약은 뭐예요? 소급하면 뭐예요? 봉급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A야. 자, 그러면 이번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주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주인 요건과 효력으로서 다시 말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주인을 해서 주인할 수는 없죠. 주인은 할 수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행위 주인과 요건과 효력을 무효력으로는 말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부의 수강생 두 분이 이해를 그렇게 못해. 별표 하나 다 해놓고 지문에 많이 등장해. 오늘 문제 풀 때 잘 확인을 해보라.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칙 나왔네요. 자, 원칙은 일단 발생한 채무를 앞으로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될 때는 반환 의무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다 준잖아요. 무슨 의무죠?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 찾았어요? 요 행방편 잖아요.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나중에 연결이 있죠. 지문에 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것. 선이행. 자,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먼저.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이행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는 동시이행 변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오늘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요거 4개만 딱 외우더라고. 요거 미리미리 외우더라고. 어차피 동시행형변가는 매년 출제되니까. 뭐예요? 전. 변협.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청강이 들어온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예요? 변조임. 자, 지난주에 배웠던 유동정보와 관련돼서 협력 의무, 선임형 의무거든. 자, 보정권 반환 의무. 자, 배당금, 경매 들어가서 배당금 줄 때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동선이행 의무야. 그러면 그래서 뭐 읽어봐요. 변협, 보배, 그렇죠. 자, 변협이 있죠. 그러면 보배, 그렇죠. 보가 뭐예요? 보정권 반환 의무, 배당금 반환. 그래서 읽어봐요. 변협, 보배. 선의형 의무.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뭘 섞어 놓느냐? 그러면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동시 이행한 변건이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있어. 요거랑 그래서 요거 하나 딱 전화하고. 전담, 언가, 그렇죠. 자, 그러면 동시행변건이 명문 규정이 있는가? 전 읽어봐요. 전세권이 하나 있어. 담보 책임이 하나 있어. 원상 회복. 동시행변건. 자, 여기 가가 뭐예요? 담보 가등기.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명문 규정이. 그러면 뭐 맨날 출제되는 게 계약법에 가서 담정 야한 것 중에서 동시 이행한 변건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요거 하나 외워두면 아주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읽어봐요. 전담원. 그렇죠. 전담원은 집에 가라고. 그렇죠. 자, 전세가, 담보 책임, 원상 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 요게 명문 규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월요일날 월요일날 출판사에 있다가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래서 2시에 보험 직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자, 보험 직원이 재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겠대. 그래서 약속은 했는데 오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겠고, 그래서 거기 신길역 이디야 다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커피나 한 잔 먹고 갑시다. 그냥 커피나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고객이 커피 사준 거는 자기 평생 처음이래. 그러니까 보면 여자 직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남자 직원도 하나 따라왔대요. 팀장이라고 따라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을 상담을 이미 다 끝냈거든요. 돈이 없어서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 뭐부터 예약하죠? 보험 예약해. 자,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연금 또 예약을 합니다.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뭘 볼까요? 신용대출. 이제 마지막으로 뭘까요? 카드론 대출.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왔어요. 지금 보험 거기까지는 왔는데 아직 국민연금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좀 카드론이야 이미 해서 카드.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 사업하는 사람은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약하는 게 있어. 해약하는 게. 모하고는 원장님은 뭘까지 하셨어요? 국민연금 해약했죠. 월급 주려고 국민연금 했죠. 그 다음에 카드론 대출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대심리. 되겠지. 그렇죠. 되기는 멀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읽어봐요. 전담원. 앞으로 그 사람이 저 보험에 대해서 전담원 하기로 해서. 그래서 명함 주고 교환해서 계속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래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거야. 동시행한 변건. 그럼 벌써 보면 앞으로 요게 이제 요거 원상 회복의 어떤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가 있다. 지문이 이제 뜨기 시작한다. 이제. 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다. 따라서 그러면 여기 행강편을 선의 수익자는 여기 현전, 악의는
잘 안 외워지니까 읽어봐요. 선, 그죠? 딱 외워둬야 돼. 그 탁탁탁 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제한능력자에 관한 특징 나와 있네요. 제한능력자는 행간편천하예요. 그러면 선악 행간편천하고 무슨 이익이다? 연전이익이죠. 연전. 요거 뭐 여기에서 탕진했대. 탕진.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탕진했다고 그러면 요거 생활비를 썼어. 그럼 생활비는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요거 탕진해야 돼. 탕진까지. 탕진이 뭐예요? 다합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논점이 판례가 그러겠죠. 현존이익이 뭐냐 이런 거죠. 그대로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현행이 잔존한 것을 말하며 따라서 이미 소비할 때면 현존이익이 없는 것이지만 여기 행간편천하에 장년출장 생활비나 예금 등을 한 경우 현존이익으로 봐야 안 봐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나 예금 등은 현존이익이야. 반환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요. 자, 검전을 받은 경우 이익은 모두 현존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추정받으면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봐야 돼. 입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입증적인과 관련돼서 그 정도로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야. 자, 추인 동그라미. 자, 취소 동그라미. 요거는 취소와 추인이 짬뽕된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무슨 주인이죠? 임의주인. 임의주인은 당사자가 임의로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은 바빠, 안 바빠? 바빠. 그러면 이러이러한 모습, 행태를 보이면 그게 뭐예요? 요런 행태가 있어 무슨 주인이다? 법정 주인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주인이라는 것은, 자, 써요. 자, 기초를 한번 따져보고. 자, 주인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바로 읽었어요. 주의 인정. 그죠? 주의 인정하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의 인정하는 취소 파트가 왔으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취소권 포기. 그렇죠. 취소권 포기. 주인이. 취소권을 포기한다. 근데 주인은 인정하려면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종료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종료 후에만 할 수 있고, 이미 주인은 알고 해야 돼. 알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이제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가 헷갈리기 시작해. 추인권자. 자,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는 어때? 범위는 같아요. 범위는 같아. 근데 차이점은 봐봐요. 그럼 미성년자를 갖다 보죠.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추인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서 원인이 종료 후에만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취소권자, 추인권자는 범위는 같지만 그럼 미성년자를 예를 하나 드리라고.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은 안 돼. 추인은 그러면 언제 해야 돼? 성인이 된 이후에. 그죠? 이게 헷갈려 있어, 나중에 헷갈려. 그러면 저 사기 강박자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취소는 할 수 있어. 추인은 안 돼. 뭐예요? 읽어봐요. 종료된 후에만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초가 돼야 되고, 요 추인의 의미를 기초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가서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했죠. 그러면 취소는 뭐예요? 일단 이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우회시키는 거죠. 그럼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했죠. 그럼 뭐가 돼요? 효과는? 확정 유효 거죠. 그렇잖아, 결론은.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며, 그럼 여기에다 행간편성해야 되겠네. 확정 유효 거죠. 자, 요거 가로를 쳐봐요. 이게 엄청나게 요 지문이 행간편성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운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자, 요즘 말고 요즘 뭐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여기에다 뭘 써놨느니, 요 밑줄에다 다 써놨다고. 자, 거기에 출판사가 있어. 뭐가 있까? 메가랜드 책은 요 밑에다 설명을 써놨어. 자, 원래 메가랜드 뭐예요? 고등학교 수험서거든. 그래서 비상책을 해가지고 글씨를 조그맣게 써놨다고. 자, 그러면, 자, 주인이 뭐예요? 읽어봐요. 추이 인정한다는 건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읽어봐요. 취소권 포기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을 포기하고 무슨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뭐 한수강 선생님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한 거지, 뭐, 내 머리가 나빠서 설명은 잘했어요. 그래서 한 명에서 카톡에다 날려줘서, 내가 이해하면 쉽게 하죠. 그래서 뭐, 카톡에다 뭐, 리필을 달아놔. 고마워요, 교수님. 그리고 다음에 오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봐봐요. 어떤 사람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오라고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봐봐요. 추이는 추의 인정이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됐어? 확정적으로 유효화됐잖아. 그러면 취소권을 결론적으로 포기한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취소권 포기 후에는 읽어봐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포기하고 어떻게 다시 취소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엄청나게 수강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지문 자체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추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찾고 가야 된다고. 한 번은 자기가 이해를 해놔야 돼. 한 번 이해하면 두 번 다시. 그래서 그게 바로 대잡이라는 현상이야. 한 번 이미 보았다라는 게, 한 번 책은 봐야 돼. 어디 있는지. 반대말은 뭐예요? 자매비. 그렇죠. 자매비. 그렇죠. 자매비.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제가 트리플 A형이라 가지고 뭐예요? 어떤 생소한 공간에 가면 되게 기가 죽어. 뭐 이렇게 제가 트리플 A. 우리 집은 뭐예요? 다 트리플 A형이야. 애도 그렇고, 뭐도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집에 가면 뭐예요? 새로운 공간에 가면 이래요. 자, 제 사람이 외업을 못하는, 처음 사람을 보면 뭐예요? 쑥스러워해. 그래서 뭐예요? 얼굴부터 먼저 가려. 이렇게 가요. 어떻게 중개업을 하겠습니까? 안 돼. 중개업은 안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실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생소하거든. 근데 뭐예요? 그래서 미리, 저는 뭐예요? 그걸 뭐 약점에서 미리 강의실을 다 한번 돌아봐요. 그러니까 생소하지 않도록. 그러면 트리플 A는 뭐예요? 시험은 여기서만 봐요? 다른 단수가 다른 데서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뭐예요? 생소하거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아무 데나 앉아. 오늘은 저기도 앉아보고, 오늘은 여기도 앉아보고, 야, 여기 보니까 뭐, 여기 하니까 목이 아프더라. 그렇죠? 그럼 어제 공부하느라고 뭐, 이렇게 숙였으니까 오늘은 앞에 앉는 것도 괜찮아. 일찍 와서. 여기 앞에 앉으면 뭐예요? 목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앞에 앉는 것도 그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아. 일찍 와서. 나는 오늘 뭐예요? 오늘은 저기 가서 저기 뒤에 서서 졸린 사람을 위해서 저거 뭐예요? 마련해놨거든. 저거 앞에 졸리면 뭐에 서서 강의 들으라고. 오늘은 졸리면 뭐에 미리 저걸 선점해가지고 가서 보면 되고. 오늘은 자꾸 저기 한 번 앉아보자. 오늘은 저기 사무실에도 앉아보자. 이게 다 성격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트리플 A들은 뭐예요? 자매비 현상이더라. 그래서 생소하니까 뭐예요? 자꾸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해를 해버려. 이해를 해버리면 이제 데자뷰 현상이 보여. 나중에 이미 저번에 이해를 했지.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 자,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여기 추인권자 줄잖아요. 그러면 추인권자는 어때요? 자, 여기에다 써요. 뭐하고 똑같아? 취소권자하고 똑같아, 범위는. 근데 단 차이는 뭐예요? 취소권자는 어때요? 추인권자는 어때야 돼? 알고 해야 돼.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료된.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법정된 동의가 필요 없어. 취소권자,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추인은 돼야 돼. 안 돼. 언제? 선임이 지난이어야 돼. 선임. 그러면 이제 추인의 방법과 효과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여기에다 적어봐요. 140조의 규정안.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이 말은 추인권자와 취소권자가 반환 범위가 같다는 거예요. 그건 같다는 소리고, 자, 추인 후에는 읽어봐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추인 후에는 뭐라는 거예요? 취소권자죠. 그러면 추인 후에는 취소권을 포기 후에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전제의 규정은
자, 전항이 균형에도 준용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런 지문이 하나 완성해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외웠어? 뭐라고 외웠어요? 외웠어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아까하고 차이 나타나죠? 읽어봐요. 추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봐요. 이상전자가 추인 후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한번 볼까요? 추인은 어때?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종료해야 돼? 안 해? 근데 앞에가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합법적 추인이 아니네. 그럼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추인 후에도 취소하지 못한다. 네, X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지문이 달라. 여기는 단서가 들어갔어요. 단서가 들어갔어. 그래서 민법에 뭐라고 그러네? 민법 지문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말은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야. 원칙.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문제를 풀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렇게 나와. 그게 뭐예요?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if, 만약에,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에 뭐 한장하겠는 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지문 가져와야 내가 설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뭐만 하나 따고 와가지고 선생님 요거 하나만 따가지고 지문 꽁지만 가져와서 있다 없다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서운하기는 했을 거야. 있다 없다만 가서 물어보니까 쳐다보고 가니까 기분은 나빴을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 전체를 가져와야 돼. 지문 전체를. 그래서 민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단어거든. 중요한 단어다. 그러면 여기 봐요. 이거는 원칙이냐?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요거 뭐가 붙었어? 는 원칙. 요거 뭐라고 썼어? 예외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조책은 우리 지문을 읽을 때 는이냐 도냐 이걸 잘 간파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간파해서 읽어줘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취소 원인의 소멸. 자, 취인의 요건이네요. 자, 이걸 찾아서 140자 취소 원인의 소멸. 취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나의 요건이야. 하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결의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결의는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여기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하여야만 플러스 뭐 해야 돼? 알고. 이미 주인은 알고 해야 돼. 알고. 추후에 인정하려면.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여기 쭉 있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교과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거 찾아봐. 뭐예요? 저거라.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법정결의니까 후견인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다. 주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죠. 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뭐예요? 알고 찾아. 행간편잖아. 알고. 취소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주인하고 있죠? 이미 주인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주인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항상 이미 주인이냐? 법정 주인이냐? 법정 주인이냐? 그렇죠?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미 주인이죠. 여기는 법정 주인. 그러면 법정 주인은 알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인식이 불필요하다는 거야. 왜? 법률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사람들은 이미 대리냐 법정 대리 그거부터 하긴 하고 이미 주인이냐 법정 주인이냐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그 후보로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생각처럼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권은 주인의 효과, 주의 인정이죠. 그러면 취소권 결론은 뭐예요? 취소권을 포기한 게 곧 주인이거든. 그럼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확정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요거.
이걸 뭘로 잠갔지? 무효로 한다. 잘 안 보여, 이게. 시험자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법정주인 행간편전화예요. 법정주인. 자, 법정주인은, 자, 우리 145조 법정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전제의 규정에 의해서 주인하신 후에 고의 사유가 주인한 것으로 본다. 간주 규정이죠. 그러나 이 일을 보유할 때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법정주인이 나오면 단서가 들어가요. 뭐라고? 이 일을 보유하지 아니하다.